자, 이제 오늘 191페이지입니다. 기타 건축 절차 표현하겠습니다. 이 편 또 이제 한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파트다 이렇게 하십시오. 첫 번째 보시면은 1번입니다. 자, 건축사에 의한 설계 대상이 있죠. 이 말은요, 이제 허신리입니다. 허신리, 허가 대상, 건축 신고 대상, 리모델링 하는 주택 건축물일 때 보시면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. 그래서 옆에 오른쪽 살짝 보시면요, 이 대상 부분들을 시험에 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가 배웠듯이 사전결정 대상을 보시면 건축 허가 대상만 그렇다. 허. 또 건축사 설계 대상이 바로 이겁니다. 허신리죠. 허신리 기억하시고, 또 착공할 때 착공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. 허신가입니다. 허가 대상, 신고 대상 건축물, 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포함됩니다. 또 감리자 지정 대상은 보시면 허리, 허가 대상과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들 15년 경과. 여기 잘 보시면 건축 신고 대상은 감리자 지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요. 그래서 허리입니다. 또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는 대상은 허신가, 허가 대상, 건축 신고 대상, 또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 해서 허신리, 허신가, 허리, 허신가, 허신리, 허신가, 허리, 허신가에서 요 지문에 잘 뜨니까 요 대상 건물이 따로 있다 아시고요. 해서 오른편 왼편에 보시면 건축사 설계 대상이 허신리입니다. 허가 대상, 건축 신고한 건축물들, 또 리모델링한 건축물들 설계할 때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. 그런데 밑에 보시면 또 예외 나옵니다. 다음의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가 필요 없다. 본인 설계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건축 신고 대상의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소다에서 세 가지를 따옵니다. 대업이죠. 여기 건축 신고 대상 건물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. 세 가지. 근데 건축 신고 대상에 보시면 바닥압계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여기는 미만이라는 것만 또 차이 납니다. 그래서 바대업 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요것도 필요 없다. 그래서 규모 작은 신고 대상 가설물들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바대업신은 건축사 설계의 예외다. 이 부분도 체크를 꼭 해 두시길 바랍니다. 지문에 뜹니다. 자, 또 두 번째 보시면 안전영향평가. 규모 큰 건물을요, 건축 허가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결과 보고 나서 허가 여부를 한다는 의미의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. 밑에 박스 보이시죠? 첫 번째 초고층 건축물이 그러하고,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동시에 16층 이상인 큰 건물 건축할 때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결과 보고 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 그래서 요 안전영향평가 대상도 꼭 기억하십시오. 그 다음에 또 공사 감리편을 또 가보십니다. 감리편. 자, 일반적인 주택단지에서 사업계획 승인받는 주택단지는요, 승인권자, 즉 시도지사급에서 감리자를 정합니다. 그래서 정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어진 업체를 딱 정하거든요. 그런데 어딥니까? 우리 어디 보시면 어딥니까? 우리 일반인 건축 감리는요, 건축주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정할 때 보시면은요, 다음에 자에 한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제안 또 받습니다. 그런데 건축주가 정하는데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 건축주가 정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건축, 즉 감리자 지정할 때 보시면 건축주가 정할 수 없는 또 대상이 있습니다. 밑에 보시면 아파트 공사 현장, 사업계획 승인 말고 건축 허가 받는 아파트 공사 현장, 또 연립주택, 또 다세대, 다중, 다가구, 밑에는 필요 없고 요 5가지 주택 종류는요, 규모가 작다 해도 이때는 허가권자가 정한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일반인 건축주와의 결탁을 막기 위해서 요 5가지는 주택 단지급으로 크진 않지만 이 경우도 허가권자가 감자 정하겠다. 이렇게 해서 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겠으니까 이거 보시고요. 이러한 건물이 아니면 다시 왼쪽 본문처럼요, 건축주가 정할 수가 있다. 정할 때 보시면 자, 허리, 허가 대상과 리모델링이 있습니다. 이때 보시면 건축사라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또 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다중 이용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할 때는 건축사뿐 아니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또 정할 수 있다. 그 종합
보통하고 감리회사급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었습니다. 어쨌든 건축주가 정하는데 이 보통의 건물들은요, 허리 대상은 보통 건축사를 정하지만 다중 이용 건축물은 건축사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또 정할 수 있다랍니다. 그런데 오른편처럼 주택 요 5가지는 허가권자가 감리자가 정한다. 이런 부분도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른편 또 제일 밑에 보시면 허용오차 나옵니다. 감리할 때 설계와 시공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 정도는 오차 범위에서 허용이 된다 해서 0.5, 1, 2, 3%의 허용오차, 건용 이비계리, 건폐율 0.5, 용적률 1%, 각종 어떤 높이와 너비는 이제 2%, 또 두께와 거리는 3%, 요 정도는 허용된다 해서 0.5, 1, 2, 3, 건용 이비계리 이렇게 체크를 해 두세요. 요 정도를 보시고 또 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. 감리할 때 업무의 방법 딱 나와 있죠. 원래 감리라는 것은요, 필요할 때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방문 감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하지만 상주감리 보이죠? 요 정도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기간 내내 상주해서 거기에 근무하면서 감리를 해야 된다. 상주감리 대상이 있습니다. 수시 방문이 아니고 요 규모는 상상 공사할 때 옆에서 하이바 쓰고 딱 써가지고 감리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겠죠. 그래서 보시면 3번의 아파트 공사 현장은요, 사업계획 성인 또 물론이지만 건축가 대상도 보시면 아파트는 다 상주감리입니다. 자, 또 다중이용 건물도 물론이고 준다중이용 건물부터도 다 상주감리입니다. 자, 또 1번 보시면 바닥업계 5천 이상 되는 건물들, 여러분들 상주감 그저 다중이용 건물은 다 5천 이상이죠. 그러니까 요 1번에 다 걸리니까 밑에 4번처럼요. 다중이용 건물은 따로 명기하지 않고 준다중이용 건물 이것만 명기하는 것입니다. 자, 또 2번 보시면은요. 바닥업계 3천 이상인데 연속되는 개층수가 지하층 포함해서 5개층 이상 될 때 상주감리 대상이다.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. 자,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. 연면적 합계 5천 이상 되는 건축공사를 할 때는 그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을 하면 현장에 비치해서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연면적 5천 이상은 상세 시공도면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하게 한다. 이렇게 하시고요. 또 다시 본문에 오시면 안전관리 예치금이 나옵니다. 연면적 1천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한테 착공 신고할 때 혹시나 공사 현장이 부도가 나서 방치되거나 등등등 사유에 대비해서 그러면 방치되면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미관 개선이라든지 또 안전 조치에 필요한 그 담보를 위해서 이 1%의 예치금을 현금이나 또는 보증서로도 예측해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업자가 부도 났을 때 파산되었을 때 방치되어지면 현장의 안전과 미관 개선 조치를 위했습니다. 이때 예치금의 예치는 보통 다 각종 어떤 현금도 가능하겠지만은 각종 어떤 정서로 합니다. 정서로 보통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딴 건 다 비슷한데 리얼의 상장 정권이 있죠. 해당 그 건축주가 그 규모 큰 어떤 주식에 쌓이면 그 정권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딴 거는 다 똑같이 보험정권, 금융기관 지급 보증서, 건설공제 보증서,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가의 보증서 등이 다 공이 다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또 공정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건축을 할 때는요. 일정 공사 기간 동안에 어떠한 공정, 10% 공정 다들을 때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과 필로티식 건축물이 이제 3층 이상일 때 다중이용 특수구조 필로티 3층 이상이면 공사 일정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관한다.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. 오른편에 살짝 보시면요. 시공자의 업무편이죠. 시공자는 딴 게 아니고 보시면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둘 다 건축허가, 용도변경허가 대상 그 건축물일 때는 공사 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춘다. 쓰라 이렇게 빈칸치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, 역시 또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할 때는요,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건축 허가 표지판을 하얀 간판에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설계도서, 건축 허가 표지판 이런 부분들 빈칸 채워라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십니다. 193페이지인데 이제 가설 건축물이 등장을 합니다.
가짜 건물이 아니고 임시로 축조해 놓은 임시가짜, 임시로 설치한 건물이란 말입니다. 참 많이 있습니다. 근데 크게 보시면요. 1번과 2번 딱 되어 있죠.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. 일단은요. 대부분 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에 해당한다를 먼저 아시고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나옵니다. 어디냐면 도로 공사할 때 보시면요. 옆에 보면 보입니다. 또 무슨 공사할 때 보면 많이 보여. 이 말은요. 도시군 계획 시설 또는 그 시설 예정지, 기반 시설 공사하는 현장에 보시면은요. 바로 공사를 하면 좋은데 공사하겠다고 발표만 딱 되어지고 수용한다 발표만 딱 되어지고 실제 매수나 수용을 장기간 방치합니다. 하겠다 해놓고 2년, 3년, 5년, 10년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땅 안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. 땅 주인들이 많은 이용 제한을 받고 팔 수는 있어. 근데 팔리지도 않습니다. 이럴 때 많은 이용 제한을 받으니까 공사 현장이 개시가 되어지고 내 땅이 수용당할 때까지 그 빈 땅에 대해서 또는 있는 건물이 있어. 그럼 내가 좀 쓰겠다 할 때 보시면 특히 빈 땅일 때 보시면 그럼 정식 건물은 못 지어도 아직 내 땅이니까 공사하기 전까지 수용하기 전까지 허가받고 임시로 가설 건물을 지어서 장사하거나 이렇게 창고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그 시설 예정지에서만 이것이 나온다. 이 장소를 벗어나는 모든 곳에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갖다 놓고 하고 있죠. 보면 대충 건물 지어놓고 합니다. 그건 전부 다 신고 대상입니다. 기반 시설 설치할 공사 부지에서 공사하기 전까지 이용하는 그것이 바로 허가대상 가설 건물이다 합니다.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만 이것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공사하기 전까지 허가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. 일단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설 건물들은요, 허가나 신고 전부 다 3년까지만 이용한다가 원칙입니다. 하지만 계속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. 기본 3년입니다. 3년. 자, 또 가설 건물 중에서 허가대상 1번 때 박스. 일단 도시군 계획시설 공사하면 다 철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잘 지으면 안 돼. 그래서 일단은 이 4층 이상이면 안 된다. 이겁니다. 안 된다. 즉 3층까지 이하만 가능하다. 그래서 철근, 콘크리트 투입하지 않는 건축물로 가설 건물로 지어라. 이 의미겠죠. 자, 또 철근 콘크리트를 쓰면 안 돼. 그 다음에 존치간 3년 나왔죠. 또 철거할 것이니까 새롭게 전기선을 따오거나 또 수도 공사할 필요가 없다. 있는 간선시설 설치하지 새로운 간선시설 등을 설치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. 자, 또 보시면 철거할 것이니까 팔아먹으면 안 돼. 분양할 수는 없어. 임대하거나 자기 이용을 할 수 있어도 분양하지는 못한다. 그러면서 위에 1번 보시면 이건 뭐냐면 개발 행위 허가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. 이 말은요. 우리가 안 배우는 상이지만 해당 그 토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, 그 가설금을 써도 그 용도, 또 건폐율, 용적률에 맞추어서 가설금을 이용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도로부지 등에서 공사하기 전까지 이용하는 바로 허가대상 가설건물입니다. 자, 그것이 아니면 전부 다 신고 대상이고 대부분 다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. 신고 대상은 또 3년까지만 이용한다. 각 기본적인 원칙입니다. 신고 대상의 그 가설금을 참 많습니다. 하여튼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올려놨죠. 여러분,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뭡니까? 모델하우스 말합니다. 모델하우스. 자, 또 조립식 경비용 가설 건축물 설치하죠. 단 10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가설 건물이지 10제곱미터 초과되어서 15, 20 큰 그런 조립식 가설 경비용 가설 건물은요 건축 신고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. 자, 컨테이너 박스 우리가 배웠지만 공장에서 이동이 용이하게 창고로 쓸 때는 건물이 아니다. 그러니까 공장에서 창고로 쓰는 이동이 용이한 것 말고는 전부 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는 순간에 가설 건물로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. 이 말은요,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올릴 때는 면적의 증가, 건축 신고로 본다.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또 6번에 보시면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실제 많습니다. 여러분들 서울 도심이라든지 큰 대도시 도심에서는 없겠지만요, 여러분 저기 농촌 가보시면요 그 토지 용도가 상업지역이야. 근데 농지가 많습니다. 실제 많아요. 이럴 때 그 비닐하우스에서
100제곱미터 미만 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어. 근데 100제곱미터 이상, 30평 이상 되는 것은 가설건물 축조 신고하라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. 자, 또 야외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물, 공항이나 철도의 값이 있습니다. 50제곱미터 이하 일대가 가설건물이지. 이것도 부서 설치할 때 좀 크게 설치하면 건축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. 해서 이제 3번 상을 보시면 가설 건물들 연장될 수 있다 했습니다. 이때 연장할 때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해당 3년 되기 30일 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라고 통지를 딱 해줍니다. 이때 연장 가능합니다라고 통지를 받으면 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. 허가 대상은 요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,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연장하겠다고 신청과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 공장에서 쓰는 가설 건물과 농업용 농업용 비닐하우스, 온실 등 있죠. 이것들은요 신고 안 해도 자동 연장되어진다.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 파트를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페이지는 문제네요. 문제는 풀어보시고요. 문제가 좀 많습니다. 이 편은요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. 풀어보시고 이제 200페이지로 가시는데 건축 규제, 대지 도로부터 건축에 제한됩니다.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